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인 원전 시공 능력을 이미 입증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원전주를 선택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해당 회사의 기술력이 독보적이어서 대체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독보적인 주기기, 제조 능력을 갖춘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전 산업이 최근 다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0년대 이후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며 산업 자체가 고사 위기에 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서면서 전력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급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24시간 내내 중단 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지만 기상 조건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습니다. 원자력은 화석 연료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면서도 24시간 내내 무제한으로 일정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시 원전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한국 정부 역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선언하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라는 쾌거를 이루어내며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과거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을 위해 친환경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만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원전만큼 깨끗하고 비용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은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만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원전 산업은 이제 새로운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원자력이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 생산의 간헐성 때문입니다. 태양광은 밤이나 눈비가 오는 날에는 무용지물이 되며 풍력 또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과거 영국 해안가에서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 발전이 멈추고 전력 대란이 발생했던 사례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반면 원자력은 날씨와 상관없이 핵분열을 통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24시간 내내 일정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잠시라도 끊기면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인 SSS를 설치하지만 이는 비용 부담을 크게 높입니다. 원자력은 별도의 저장 장치 없이도 무탄소 전력을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최근에는 대형 원전의 부담을 줄인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이 차세대 원전 기술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SMR은 일반 건물 옆에도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작아서 2030년쯤에는 본격적인 상용화가 기대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에너지 자립이 절실해진 유럽 국가들은 원전 정책을 급격히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천연가스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했던 독일과 유럽 국가들은 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유럽은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화 천연가스 수입만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수 없기에 원전을 다시 짓자는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탈원전의 상징이었던 독일마저도 에너지 위기 앞에서 원전 폐쇄 정책을 사실상 재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친원전 기조로 돌아서며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는 화폐보다 전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에너지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패는 얼마나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원전은 그 해결책이 됩니다. 글로벌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의 원전 기업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은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바라카 원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원전을 짓는 국가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원전 시장은 원천 기술의 미국과 시공의 한국, 그리고 프랑스의 3파전 구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높은 기술력을 가졌지만 건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상승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원전을 짓는 시공 능력은 한국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한국은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후방 산업까지 완벽한 밸류체인을 갖춘 유일한 팀 코리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가성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회의 땅이며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진출해야 할 핵심 요충지입니다. 다행히 최근 미국 내에서도 원전을 빠르게 짓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면서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 열기를 즉시 착공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리며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원전 건설에 돌입할 때 시공 능력이 탁월한 한국 기업들이 파트너로 동참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의 핵심인 주기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원전 산업은 진입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춘 특정 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원전 수혜주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점은 이 회사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지 여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건설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해진 납기 내에 완벽하게 건물을 짓기로 유명합니다. 우진이라는 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원자로 내부의 핵분열 강도를 측정하는 핵심 계측기를 제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논의 계측기는 원전 가동에 있어 필수적인 장치이며 이를 국산화하여 독점 공급하는 기술력은 대체가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최근 시장이 현대차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로봇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 산업의 핵심인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에는 로봇 기술과 자율주행 능력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는 오래전부터 로봇 산업을 준비해왔지만 이번 2026년 CS 전시회에서 비로소 그 결과물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전시회 현장에서 로봇들이 직접 움직이며 자동차를 조립하는 고도의 공정을 시연하는 모습은 전 세계 관람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테슬라처럼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이 현대차 그룹의 제조 공정과 결합될 경우 발생할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지분을 나누어 가진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골고루 수혜를 입게 됩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로봇 성과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정의선 회장 역시 개인적으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그룹 차원의 강력한 사업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분 구조상 현대차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졌지만 기업 규모 대비 가치를 따지면 글로비스의 수혜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판매 부진으로 주가가 흔들린 것과 달리 현대차는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테슬라는 이익 대비 주가 가치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어 실적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매년 13조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상태입니다. 시장은 이제 현대차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겸비한 성장주로 새롭게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를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분명 투자자들에게 불안 요소일 수 있습니다. 관세가 25%로 인상될 경우 현대차의 영업이익 중 약 3조 원가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 한 차례 겪었던 이슈인 만큼 시장은 이러한 악재를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하며 내성을 키워왔습니다. 관세는 자동차라는 하드웨어에 붙는 것이지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 가치에 붙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 당일에도 현대차 주가는 잠시 주춤했을 뿐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급등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협상단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 관세율은 다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관세 이슈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출렁인다면 이는 오히려 우량주를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연간 1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여전히 낮다는 점은 로봇주로 변신할 현대차의 상승 여력을 뒷받침합니다. 로봇주로 인식되는 중국의 샤오펑 같은 기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에 비하면 현대차의 가격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올해는 현대차의 로봇 시범 생산과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등 기술적 도약이 가시화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1월 들어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이 1,100선을 넘어서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와 상투를 잡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끌어올린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정부의 강력한 부양 정책이라는 핵심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실물 자산과 강력한 이익을 창출하는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수가 4%나 5%씩 급락하는 폭력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이는 강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영리한 투자자라면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할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냉철하게 재편해야 합니다. 조정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시련을 견뎌내고 비중을 늘린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업의 실적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원전과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 산업입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체코를 넘어 폴란드나 영국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열려 있으며 이는 실적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조 프레스 시설은 다른 국가들이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진입 장벽입니다.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중소형 원전 시장에서도 한국의 밸류체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수많은 중소형 부품사들 역시 대기업의 수주 성과에 따라 낙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전략인 SDV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하나로 묶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휴머노이드가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서비스 분야까지 진출하는 날, 현대차의 가치는 폭발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과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이 글로벌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펼치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뇌라면 로봇은 몸과 같기에 뇌의 발전 속도에 맞춰 로봇 하드웨어 산업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에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며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에 올라타 기회를 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의 옥석 가리기를 가속화하는 필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에너지와 모빌리티라는 두 축의 혁명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복잡한 거시경제 지표에 매몰되기보다는 기업이 실제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이용해 저평가된 핵심주를 매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정석 투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원전 산업의 르네상스와 로봇 시대의 개막은
이제 막 시작된 초기 국면이며 우리에게는 아직 더 많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세상이 변하는 방향을 미리 읽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과 동행하며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한국의 원전 산업이 걸어온 굴곡진 역사는 이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라는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내딛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향한 발걸음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시장의 소음과 일시적인 급락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 철학을 가진 분들만이 이 위대한 여정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원자력의 에너지처럼 여러분의 자산도 미래 성장 산업의 엔진을 달고 끊임없이 불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의 뇌를 장착하고 로봇의 몸으로 움직이는 시대에 한국 기업들이 그 핵심 심장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열기가 식지 않는 한 원전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며 이는 관련 기업들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혁명의 파도에 올라타 직접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원전과 현대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판단을 돕는 유익하고 날카로운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일의 시장에서도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확신으로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경제적 자유를 함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미시적인 기술력을 검증하는 습관이 여러분을 위대한 투자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정점에 서는 그날까지 저 역시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 가능성에 내 자산을 거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경제 활동임을 잊지 마세요. 조정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가진 종목의 가치를 다시 한번 믿고 인내한다면 시장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로봇 혁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국 산업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조정장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우량주를 선점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준비된 용기로 무장한 여러분의 계좌에 매일 기분 좋은 상승의 빨간 불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매력적인 기업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